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네요. 이번 주 16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FOMC 의사록 내용이 공개가 되고 미국이 밝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가 16일이라서 일단 이번 주 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해요. 당연하죠. 그죠?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선전포고라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선전포고를 해야 돼서. 예, 전쟁을 한다면은 만약에 불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엔군이 전부 다 들어가서 너 전복 무기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원래 정말 아작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전쟁하기 전에 이제 국제 밝히나요? 규정에서 이제는 선전포고를 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아직 포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자꾸 밝혔죠.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럼 진짜 그러니까 전쟁이 나나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만 따져본다면은 전쟁을 해도 지금 러시아에 불리하고요. 안 해도 되게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 잘 만들어 놔버렸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너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전쟁을 러시아 쪽에서 안 한다가 돼버리면은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거봐, 나한테 지금 겁먹었지? 거봐, 하지 말 했잖아. 라고 하면서 약간 미국의 위세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해도 얻을 게 별로 없어진 상황이고, 안 해도 별로 얻을 게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한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천연가스의 에너지 패권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한번 살펴볼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할 명분이 생기게 되고, 그럼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그 밸브가 사실은 러시아에서 계속 쥐락펴락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잃을 게 없는 전쟁이면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굳이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확률상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가 없는 성격을 가졌다 보니까 뭐 어디로 튈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반반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할 확률이 90%가 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협도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야기 나온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에 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거나 나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그게 요즘에 갑자기 이제 임박해지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와닿는 것뿐인 거지, 저는 지수가 내려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니었죠. 결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제 침체 구간 때문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떨어지는 이 전쟁 위험설, 뭐 위협설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을 사실상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좋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충격이야 우리가 버틸만 한데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그때 감기가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감기는 콧물 조금 나오고 말 텐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감기는 뭔가 조금 병원을 입원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고달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의 이런 충격 자체는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나왔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럼 우리는 뭐 전쟁의 위협이니 FOMC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CPI 지수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금리 인상 천천히 서둘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왔다가 지금 스탠스를 바꿨죠. 조금 일찍 해야 되지 않을까로 바뀌었는데 일찍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야, 이거 조금 심각해졌는데 급하게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세인트은행 뭐 여는 총재도 그렇고 많은 총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3월에 0.5%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만큼 사실 금리가 더 중요한 거지 전쟁 위협설은 제 생각엔 그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분석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잃을 게 많은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신에 안 일으키는 대신에 어떤 협상 조건이라던가 이런 테이블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코스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전쟁 위협을 빼놓고 본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긴 가는데 음봉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라가기 싫은데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차트의 뭐 패턴, 캔들의 크기, 뭐 꼬리가 달렸네 안 달렸네, 이평선, 뭐 정배열, 역배열, 뭐 보조지표 이런 걸 다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들어 보인다는 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도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해드렸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밀리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왜? 올라가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봉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위로 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라고 뭐 저 개인 뭐 유튜브 채널부터 해서 여기 방송에서부터 해서 엄청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려가는 게 맞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명분이 이제 전쟁 위협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인 거지 사실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600포인트입니다. 2620포인트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자리가 지난 저점이죠. 전저점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제는 또다시 하락세로 내려가게 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500, 2400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내도록 밀려 내려간다면 2600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닥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바닥하면은 결국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떠올리실 가능성이 높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600포인트를 무너뜨릴 것인가 저기서 쌍바닥을 만들 것인가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지 전쟁이 날까 안 날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은 접어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2600포인트가 지켜진다면은 여기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겠죠. 그러나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역시 2400까지 패닉셀로 인해서 충격이 나올 수 있고 그 충격은 의외로 뭐 2000 밑으로까지 뭐 2200이나 2100 밑으로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밀린다는 말이 아니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계속해서 그냥 보유하면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있을 때 현금을 관망하지 않고 급하게 매수하셨거나 현금 투입을 조금 서둘렀던 분들,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실 텐데 그것도 다 경험이에요.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야 되죠.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지 말라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고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샀습니까 도대체? 사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살 이유가 전혀 없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이상 급등을 통해서 막 갑자기 상한가 간다든지 20%, 뭐 15% 막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사실 매수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매도를 조금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뭐 지금 당장 매도를 조금 진행하면 손실이 날 수는 있는데요. 다음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의 매수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다 떨어지고 나면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을 현금과 그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어려운 시장은 아닌데 여러분들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지르지 마세요. 제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중에 일이 더 쉽게 풀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조삼모사라고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나 지금 사나 똑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서 기다렸니? 기다리고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만 조금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전히 2600포인트가 위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500, 400까지 밀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이미 오픈된 재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것을 당장 충격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엄청나게 타격을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갈 것인가 하는 어떤 목적지 방향성이죠.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길하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하고 서울에서 광주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서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라 전체 방향성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굉장한 악재다. 그러니 전체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가 더 중요한 게 떨어질 때도요. 마찬가지로 음봉 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떨어질 때도 이렇게 파동을 만들게 되는데 밑에 내려왔을 때만 잘 사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저는 2600포인트가 무너지는지 안 지는지 조금 체크해보고 무너진다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2400에서 어떤 패닉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제발 좀 기다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600포인트를 지키는지가 중요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쌍바닥을 만들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근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고 이탈이 된다면 2400포인트 밑에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SJ 솔루션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20원에 15%요. 네, 1620원에 15%.
알겠습니다. SJ솔루션즈 이 종목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대로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보안 관련주는 좋게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보안 관련주는 이제 조금 멀리 봤을 때 충분히 소유해서 보유해서 그냥 가져가기에는 괜찮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 SJ 솔루션주라는 기업도요. 보안 관련주기도 하고 역시나 블록체인 관련주기도 한데 주가를 잘 보시면은 뭐 2021년이나 2020년에 시세를 많이 냈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NFT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가상현실 뭐 이런 VR, AR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에서 제일 핵심이 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만큼 보안 산업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멀리 간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좋은 기업이니까 내가 떨어지든 말든 수익 날 때까지 내가 계속 사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샀으니까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샀는데 수익이 바로 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 눈앞에 바로 수익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당장 떨어진 게 납득이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은 내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조금씩 더 모아가야지 천천히 모아가야 되겠다. 이거를 모으다 보면 언젠간 내가 이 주식이 금덩이로 바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되는 종목인데 그렇게 되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SJ 솔루션즈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문제예요. 시청자님이 주식을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빨리 수익 나야 된다. 당장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샀으니까 어떻게 되라. 바닥인데 왜 떨어지나. 계속 그렇게 자꾸 어떤 스스로의 툴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됐어요. 6개월이고 뭐고가 아니라 이건 떨어지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뭐 6년을 가져가더라도 괜찮은 기업이라니까요. 근데 6개월 가져간다고 했을 때 주가가 조금 떨어지든 올라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샀는데 6개월 전에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집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수익 나면 수익 날 때가 되면 언젠가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SJ 솔루션즈라는 기업도 그렇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기업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팔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좋고 나쁜 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떨어지는 거랑은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고기도 몸에 좋고 뭐 인삼도 몸에 좋은데 가격이 자꾸 떨어지면 우리는 사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1,000원 이하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겁낼 종목은 아니고 비중도 15%이기 때문에 1,000원 이하에서는 네.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조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기다렸다가 1,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는 비중을 뭐 한 30%대까지 30%대까지 늘려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빠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15%에서 15%를 더 사서 30% 정도. 30%를 네. 만들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엑세스바이오요. 이 엑세스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850에 4%요. 네, 27,850원에 4%. 알겠습니다. 뭐 매수가는 좀 높긴 한데 지금 비중이 4%밖에 없네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이 정도 비중이면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나 이렇게 네. 해서 4%이기 때문에 현금 여유가 네. 좀 있으신 편인가요? 다른 데 많이 물려가 있었어요. 아, 다른 데 많이 물려 있어요. 네. 현금은 있으세요? 글쎄요. 조금밖에 없어요. 아, 그럼 지금 계좌 내에 본전에 와 있는 종목이 있으세요? 번전에 와 있는 거 없어요. 다 물려 있어요. 다 물려 있어요? 그러면 오늘 손들하세요, 그냥 이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주식 상담을 이 TV 보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도 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네. 이제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연결되었을 때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 하나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네. 실제로 계좌를 정리하고 싶고 실제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요거 종목 하나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 다른 종목들도 물려 있을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금 현금이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사서 있고 종목은 몇 개냐, 비중은 어떻게 다 들어가 있냐,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엑세스 바이오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엑세스 바이오를 상담하면서 현금부터 물어봤냐면은 현금이 여유가 있다면 이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네.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매수가를 낮춰서 들고 간다면, 그리고 추가 매수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문희진이가 엑세스 바이오 올라간다 했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얘도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중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전화를 주신 거예요. 왜? 다른 종목이 다 물려 있으니까 지금 현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비중 4%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거는 상담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시청자님이 지금 이 엑세스 바이오 이 4%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을 본다고 다른 종목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쳐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지금 얘가 반토막 난다고 하더라도요,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큰 종목이 손실 커지는 게 더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등까지 오게 되면 혹시 얼마까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제가 나오는 아니라니까요. 건가요? 이게 반등이 나오고 이게 수익이 나왔죠. 얼마나 번다고 그래요. 지금 큰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문제인데 96%에 대한 종목을 생각을 해야지. 손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종목도 지금 손실이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엑세스 바이오 봐주세요. 봐줄 수 있죠. 근데 주식을 계속 하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엑세스 바이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머지 96%에 대한 종목이 문제인 거예요. 요거는 지금 반등 튀어 나온다면 25,000원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올라오면 빨리 정리하시고요. 주식을 네. 제 생각에는 빨리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빨리빨리 빼내세요. 손실이 나더라도요. 그냥 그렇잖아도 매수가 근처 오면은 빼내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고 그리고 있는데.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엑세스 바이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중요한 게 네. 아니에요. 시청자님은 96% 나머지 종목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25,000원쯤 되면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여기서 나온 현금을 절대 아무거나 추가하면서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을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만도요. 예, 만도 매수가랑 비중은요? 69,700원에 15%요. 69,700원에 15%. 예, 알겠습니다. 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웨인턴이 만도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요즘 자동차주들이 하락세가 좀 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 네. 모든 기업들 고가에 사신 분들 전부 다 반성하시고 주식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맹목적으로 지금 사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남의 돈에 무슨 관심이 있고 남의 돈을 지켜줄 의무가 뭐가 있으며 그걸 제가 보면서 뭐 운동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이지만 그래도 돈 잃는 건 누구에게나 돈 잃는 건 아픈 거잖아요. 제가 오늘 1,000원 잃어버리는 것도 아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함부로 안 날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주식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자동차 관련주 사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배터리 관련주 사셨거나 뭐 NFT 관련주 사셨거나 그런 분들도 다 반성을 해야 되지만 자동차 관련주는 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올라온 거 전부 다 거품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거품인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자동차 주문하면은 1년 반 기다려야 되고요. 자동차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잘 안 나온다는 말은 결국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다는 거고 매출이 뒤로 미뤄져 있다는 건데 뒤로 미뤄져 있는 종목을 지금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앞으로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매출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닥 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동차 산업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사가지고 납품을 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도처럼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환율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분석이 제가 어디 뭐 대학원에 엄청나게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자동차 학과를 나와가지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면 나오는 내용이고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울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그냥 대충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반도 좋다, 현대모비스 좋다, 현대차 좋다 그러니까 사세요 했을 때 샀다. 저는 좋은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께서 뭔가 나는 그 뭐 잔소리 듣기 싫지만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돈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다시는 안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는 뭐 시청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은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왜 먼저 꾸짖고 시작을 했냐면은 지금부터는 시간이 정말 많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이 그렇게 터졌기 때문에. 이걸 미리 그렇게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최소 3년, 4년 정도는 여기에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 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안 샀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고생할 이유도 없는데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4만 원까지 밀리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만 원까지 밀리면 만두는 좋은 기업이에요. 4만 원짜리면은 정말 좋은 가격이거든요.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근데 저 옷이면은 저 정도 패딩이고 저 정도 품질이면 내가 한 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겠는데 10만 원 너무 비싸다 하는 그런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쇼핑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만두도 좋은 기업이라 가지고 7만 원에 살 수는 없어요. 4만 원에 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4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비중을 늘리시거나 뭘 하셔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더 이상 일을 키우시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4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시는 게 맞겠다. 대신에 3년에서 4년 정도는 그냥 고생할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4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해도 4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을 짜려고 하는 거니까 4만 원까지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탈출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비싸게 사신 분들은 무조건 주가가 더 내려가길 바라야 돼요. 그래야 탈출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해놓고 기다리시다가 4만 원 이하로 빠지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그 파미셀 네, 19,130원에 10%입니다. 19,130원에 10% 알겠습니다. 네. 예, 파미셀 뭐 지난해 실적 역대 최대 실적 찍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네요. 파미셀은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국민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기업이 좋고 나쁨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규어가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피규어도 보시면요, 뭐 한정판을 샀잖아요. 예. 그 한정판이 뭐 얼마나 대단한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뭐 어디 뭐 대단한 다이아몬드를 넣겠습니까? 네. 그게 다이아몬드를 넣었든 금을 넣었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사람이 비싸게 사려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게 가격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움직일 때도 있죠. 좋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사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도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투기를 들어오시는 불나방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파미셀은 어떤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2014, 15, 16, 17년까지는요, 별 볼 일 없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줄기세포니 뭐 임상이니 뭐 신약이니 이런 이야기를 때문에 5,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5배나 급등을 해버린 종목이에요. 그게 지금은 거품 빠지고 있는 형국인데, 거품이 빠지고 있는 형국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보통은. 근데 그걸 지금 조금 비싼 가격 19,000원대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물리는 거고,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과의 놀러 갔을 때 또는 이렇게 뭐 모임이 있을 때 술자리 가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뭐 만나자마자 으악 이렇게 하진 않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신나면서 점점 흥이 돋아 올라가면서 몸이 지치면 점점 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얘도 똑같아요. 달아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달아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언제 다시 흥이 올라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 흥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했던 게, 다른 걸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흥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아요. 에너지가 좀 들어온다면은 얘가 이제 떨어지는 게 멈출 수 있는데, 지금 요즘에 거래량이 많은 편이에요? 앞전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게 무슨 여기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힘도 없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19,000원에 사셨다. 아까 상담 보셨겠지만 비싸게 샀으면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려 했습니까? 그냥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려 했습니까? 조금 떨어지길 바라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매수가를 더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래야 반등 나갈 때 이득을 좀 취할 수 있고 반등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7,500원까지 밀렸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이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7,500원까지 밀려야 저기서 네네. 추가 매수를 잘하면은 11,000원 정도까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색깔을 조금 네. 바꿔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빨간 선까지 시청자님 매수가가 저 이하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트를 봤을 때 저기는 어때요?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많은 이하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빨간 선까지 오니까 조금 낮아지는 네. 것 같죠. 전체 분위기에서. 네네네. 그러면 탈출이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수익도 나기가 쉬워지고 물린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얘가 그냥 뭐 7,500원까지 왔다가 정말로 그냥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얘가 다시 2만 원까지 지난번 올라왔던까지 올라온다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10,000원까지 낮춰놓으면 수익이 70%가 나요. 아, 네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매수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 태도인 거예요. 내 그냥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냐에 따라서 밀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소중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 그래야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딱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7,500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추가하면서 섣불리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오늘 또 강연회에서 해주신다고요, 멘토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왜 전쟁 나는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도 예. 있을 거고 그게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주식이 왜 떨어지나? 네. 그런 분들 좀 있을 텐데 오면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뭐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 걸로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신다면은 오늘 오후 8시에 오셔가지고 국제 정세가 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는 어떤 위협이 되는 건지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오후 8시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왜 이게 지금 주식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8시에 참석을 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동현 님께서 동양고속 22,810원에 10%.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세인데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최근엔 좀 올라와 주고 있긴 하네요. 오늘은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 동양고속을 사신 분은요,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네.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능하시면 오늘 손절하시고, 주식 계좌에 돈을 당장 빼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식 안 해야 되는 분들 많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주식하면 전부 다 부경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돈 벌고 싶어서 하는데 그 돈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시장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이 있으실 거고 저도 이게 뭐 직장인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한 직장을 다녀봤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뭐 집단으로 뭔가 뭐 범죄 저지르고 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은행을 막 정말 강도짓을 한다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건 맞는데 그 욕심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주식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감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해라 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싶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동양고속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품절주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품절주라고 하는 종목을 수익을 내려면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놓고 없다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긁지 않은 벚꽃처럼 갑자기 급등하고 올라갔을 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수익을 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건데 이건 반대로 갔죠. 위쪽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 요 고가에 사셔가지고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거래 대금도요 1억 5천밖에 안 되는 정말 주식수도 별로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아주 아무것도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사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속이니까 뭐 샀겠지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조금만 살펴봤으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요, 저는 오늘 당장 손절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앞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온다면 22,000원까지 나갈 수 있으나 좀 더 급한 것은 지금 손절이 낫지 않나, 그리고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민들레님께서 대성파인텍 2,822원에 40% 손실을 보고 빼야 할지 상담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으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꾼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파동, 위쪽에서 예. 나오는 이런 약간 횡보하면서 나오는 파동이 있어요. 요런 파동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꾼이어야 돼요. 근데 꾼인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종목을 사시면 상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손절 라인 정하거든요. 어디 빠지면 손절하세요. 만약에 이게 지난주에 전화가 들어왔다면 저는 2,700원 손절하라 했을 겁니다. 금요일 손절했겠죠. 그게 밀렸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2,400원 밀리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요, 시간을 좀 많이 뺏겨야만 합니다.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손절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뺏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2,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거고, 안 되면 1,200원까지 밀리더라도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뺏겨야 된다는 거죠. 왜? 꾼의 자리는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에 들어가서 물리면 답도 없어요. 시간만 정말 많이 축내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2,4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전략을 드립니다. 이건 왜 이렇게 드렸나? 진작 전화 왔으면 2,700원이었는데 늦었기 때문에, 타이밍도 다 놓쳤기 때문에 또 2,400원이 되는 거고, 이것마저 놓치면 2,000원이 되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조막손님께서 GS 리테일 31,550원에 20%, 지난주 실적 발표 후에 급락, 사업 다각화 시너지를 믿고 홀딩해도 될까요? 목표가 4만 원 보고 홀딩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GS 리테일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GS 리테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담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욕먹은 종목 중에 하나가 썬데이토즈, 그리고 뭐 대상,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눈앞의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하실 거라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단타하세요. 단타. 그냥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수익 내고 싶다가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 이런 거 제일 핫하고 제일 그냥 막 빠릿빠릿하고 제일 급등락하고 막 그런 거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단타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난다, 빨리 수익 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빨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도 그만큼 빨리 나요. 방금 봤던 대성파인텍도 마찬가지거든요. 꾼의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도 금방이지만 손실 나는 것도 금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영역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나는 이제 돈을 불리고 싶고 자산을 불리고 싶어, 그리고 문현진이 말했던 종목은 나중에 다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시간만 주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사서 모아야 되겠다라고 관점을 가진다면은 이거 상담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사서 모아가면 되는 종목인데, 내가 산 가격이 3만 원대라고 해서 지금 요거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추가 매수해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6,000원짜리가 전저점이긴 한데 지수가 안 좋을 땐 지수엔 장사가 없습니다.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는 22,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2,000원 GS 리테일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업이 왜 망합니까? 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고 주가만 떨어진 거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건데, 저는 왜 도대체 이게 무서워야 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무섭다 하신다면요,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매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양봉 매매가 있는 거고 음봉 매매가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매매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게 왜 무서운지 전혀 공감을 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하든 괴롭다고 하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2,000원까지 빠지면 오히려 비중을 100%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인생을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아가방 컴퍼니예요. 이 아가방 컴퍼니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470원에 20%예요. 이 5,47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또 한번 뭐 저출생 관련해서 정책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확실히 대선 토론 보셨나요? 봤어요. 예, 매번 보면은 보고 저출산 있어요. 이야기가 뭐 주가 되나요? 아니면은 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거의 안 나오죠.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로 물어뜯고 그렇죠. 그 경제에 대한 현안 이야기가 예. 좀 더 많고 코로나 어떻게 할 것인가, 민생 문제, 뭐 경제 규제, 부동산 규제 이런 이야기들이 네. 주로 오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저출산이 심각하긴 한데 여기서 갑자기 저출산을 외치면 약간 논점을 흐리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네. 왜냐하면 저출산은 사회 문제고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세금이고 지금 뭐 제 주변 지인도 한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뭐 3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더 예민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저출산 이야기 안 나와요. 결국은 지난 작년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저출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이득이었던 거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양봉 매매 올라가서 그 시세 변동이 빠른 걸 이용해서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거 사시면 되는데 결과가 늘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양봉 매매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매매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샀으면 물리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고요. 물렸을 때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양봉 매매 영역이 끝나고 나면 하락이 끝나고 음봉 매매 영역이 오는데 저는 저점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이 떨어지는 걸 매우 즐깁니다. 아주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왜? 나는 싸게 살 거니까. 시청자님이 비싸게 5,400원 샀더라도 나는 3,000원, 2,000원 살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양봉 매매가 아니라 음봉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남이 괴로운 걸 즐겨라가 아니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싸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3,500원이나 그냥 4,000원 이하까지 밀려 내려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3,000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이 종목은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인 거죠.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던 자리에서의 3,500원이었던 게 2019년, 20년인데 흑자가 나는데 3,000원까지 떨어진다? 저 때는 돈을 못 벌어서 3,000원이었고 지금은 돈을 버는데도 3,000원이면 달라진 거죠. 사야죠. 그러니 3,000원까지 빠지면 시청자님도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섣부르게 절대로 추가 매수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역시나 본전 5,000원 이상에서 조금 이렇게 비중을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000원은 비중을 조금 줄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3,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고민이세요? 이오플로우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6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36,600원에 20%. 알겠습니다. 예. 이오플로우는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없네요, 멘토님. 네, 뭐 이런 기업들 잡으면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일단 매출이 0원인데 그나마 분기에 1억, 네. 3억 늘어나고 있어요. 드디어 지난해. 네, 예. 근데 이제 뭐 적자가 너무 심한 기업이 돼버려 있는 거죠. 거기다 이 기업은 뭐 웨어러블 만드네 뭐 하다가 뭐 또 이거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네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뭐 약물 주입기 만드네 하다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개발만 하고 있는 돈만 축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런 기업들을 고가에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은요 돈 벌려고 했던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스스로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지 전혀 공감이 되질 않아요. 그냥 이게 이제 인터넷의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을 조금 이렇게 찾다 보면 이오플로우가 좋은 기업이다, 앞으로 대박날 기업이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망상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망상에 빠졌기 때문에 비싸게 사신 거고 사실 저우는 해인데다가 이걸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좋은 이야기 드리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내가지고 아마 주가가 더 밀릴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유상증자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돈 없는데 대출은 막혀있고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주고 야 내가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왜 빌려주냐 하니까 투자자들한테 손 좀 내밀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투자해주세요 하는 게 유상증자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만 하면은 기업도 매출이 없는데 이런 기업이 무슨 유상증자 했을 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증자도 해줄 테니까 돈 좀 투자해주세요 이래야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꼬셔내서 저는 15,000원, 20,000원, 7,000원, 5,000원, 3,000원까지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팡팡 튀어오르긴 하겠지만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0원까지 혹여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22,000원 이상, 2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빨리 정리하시고 올바른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돈 잘 버는데 싼 기업을 사는 게 맞는 거지 돈 안 버는데 비싼 기업을 사면은 그거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이해됐습니다. 15,000원에 가깝게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기까지 기다려보시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저기가 지지가 안 되고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제가요, 넷게임즈를 갖고 있거든요. 네. 18,000원에 10%인데요. 예. 추가 매수 좀 여쭤보고 싶어갖고요. 알겠습니다. 넷게임즈 18,000원에 10%. 게임주들이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추가 매수 지금은 좀 이르죠, 멘토님?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 이제 상담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께서 자꾸 추가 매수를 조금 떨어졌다고 하려고 하는데 얘가 다 떨어질 때까지 해야지 내가 떨어진 게 괴롭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내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얘가 다 떨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게임즈라는 기업이 다 떨어지려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까지 떨어지면 괜찮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게임 관련주 사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작년 한 해는 쌌기 때문에 사라고 한 거고요. 지금은 비싸니까 저는 적분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올 1월부터 작년 12월, 1월 와가지고 넷게임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또 떨어지고 나면 저는 또 방송에서 저만 또 아마 게임주 사세요라고 할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가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12,000원, 10,000원까지 기다리셔야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손실이 크니까 손절은 안 되고요. 12,000원에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고 시간은 좀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3년 정도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금이님께서 LG 84,000원에 20%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LG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주사격이 된 회사는 제가 사지 마라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런 기업들은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영업이 분배 방식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가 되면 지주사가 놀아요. 네. 그러니까 노는 기업에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지주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조언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사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뭔가 주가가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냥 하염없이 계속 반대 줄 것처럼 하다가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우하향이 무서운 게 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뭔가 급등이 나온다든지 팔 수 있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정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밀리거나 여기까지 올라오면 나는 무조건 판다 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걸 정하기 어려우시다면은 저는 77,000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할 시에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들고 전저점인 72,000원이 무너질 때가 역시나 또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드는 전략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시청자님만의 어떤 손절 라인 그리고 또는 익절 라인들 그런 거 정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셔라. 근데 저는 72,000원 이하로는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